자, 이제는 우리 즉시 상가의제 해볼게요. 자, 여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도 여러분들 그 나중에 하는 실기에서 중요해요. 자, 즉시상가의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론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론은 어렵다. 자, 이론은 어렵지만 실기 때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암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시상가의제가 이론이 꽤 어려워요. 하지만 실기는 난이도가 좀 괜찮기 쉽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시험 목적상 암기하고 나중에 열심히 복습해서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 좀 어려운 동네이긴 해요. 이론은. 자, 보시죠. 물론 그냥 외워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자, 보시면 자, 장부. 자, 회사가요, 이번에 비품을 올해 1월 1일 날 1,000원 주고 샀대요. 그쵸? 1,000원 주고 샀고요. 그리고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세법상 한도리 200원이죠, 200원? 그죠? 1,000 나누기 5 하시면 어차피 잔존가치 0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요, 뭐냐면 X1년 7월 1일 날 회사가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한 거예요. 그렇죠?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 그러면 계정과목은 뭐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비품. 맞죠? 그래서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맞죠? 회사가 수선비와 같은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회사가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이때 세무종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세무종 했을 거냐면 장부는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은 일단 자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비품이란 자산. 그죠? 그럼 송금, 불산입, 유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송금, 불산입, 비품, 유보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죠? 세법이 비품이란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유보. 그죠? 세법은 지금 당장은 비용 아니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X1년 12월 31일 날, 그럼 회사는 장부의 비품이 1,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기록돼 있잖아요. 1,000원. 그래서 감가상각 올해 200원만 한 거예요. 5년이니까 내용연수가.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근데 세법은 감가상각비 한도 있죠. 그럼 당연히 이 한도다라는 건 세법상 한도예요. 그럼 세법상 한도니까 우리 정액법이면 취득원가,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취득원가죠. 그럼 취득원가인데 세법상 취득원가는 이 비품이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이란 말이에요. 1,100원. 맞죠? 왜냐면은 비품이라는 자산 잡혀야 되는 거였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세법상 요 비품의 올해 감가상각비 한도는 요게 세법상 취득원가다라는 뜻입니다. 1,100원.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무조건 0으로 보는 거니까 1,100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내용연수 5년이니까 0.22. 맞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실 게 재무회계 가면 세무일급은 감가상각을 무조건 단기 중 취득으로 많이 내요. 재무회계 가시면 단기 중 취득. 맞죠? 그럼 항상 월할상각 조심하시고 12분의 몇. 1월 1일 중 취득이니까 12분의 12. 이렇게. 그럼 세법상 한도는 220원. 맞죠? 220원인데 회사가 200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세무종 없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그럼 회사는 정식으로 감가상각하면 총 200원씩 5년 동안 감가상각하겠죠.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회사가 아까 비품을 얼마로 잡았냐면 1,000원만 잡았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은 비품의 취득원가가 1,100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회사가
올해 감가상각을 200원씩 5년 동안 한다라고 가정하면, 맞죠? 회사는 5년 동안 총 1,000원의 비품을 깔 거예요. 맞죠? 근데 세법상 비품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220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우리가 해당 감가상각, 우리가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니까 세법상 비품의 취득원가가 1,100원이다 라는 건, 맞죠? 세법은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총 송금으로 1,100원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총 1,100원을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로 송금 인정해 줄 수 있는데 회사가 5년 동안 총 1,000원만 감가상각을 적은 거잖아요. 근데 세법은 감가상각이 신고조정사항이에요?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그럼 결산조정사항이니까 회사가 장부에 5년 동안 1,000원만 먹겠다라고 선택했으면 세법이 나머지 100원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세무중이 없어요, 일단. 단도 미달이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분명히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다 깠잖아요. 다 깠으면 자산이 자산을 다 깠으니까 장부 자산 0이죠. 그럼 장부 자산이 0이면 분명히 유보가 있으면 안 돼요. 유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분명히 회사가 자산을 다 깠잖아요. 자산을 1,000원을 5년 동안 다 깠죠. 깠는데 세법은 1,100원을 세법에서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장부에서 5년 동안 자산을 1,000원밖에 안 깠잖아요. 그럼 1,000원의 감가상각비만 먹겠다라고 선택한 걸로 보는 거고, 맞죠? 그럼 세법에서 감가상각을 1,100원 먹을 수 있는데, 맞죠? 자산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100원은 지금 송금으로 못 들어간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즉시상각의제라는 개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보다 장부상 자산의 취득원가 낮잖아요. 낮으면 세법상 감가상각비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보다 회사가 감가상각을 적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분명히 다 자산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세법상 금액보다 회사가 적게 적으니까, 맞죠? 그럼 세법에서는 나머지 100원도 분명히 송금이 돼야 되는데, 맞죠? 송금이 돼야 되는데 송금으로 인정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온 게 즉시상각 의제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의제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회사가 장부에 산 거 안 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 안 했는데 세법에서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자, 우리 어저께래. 미쳤구나. 자, 아까 우리가 세법은 감가상각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을 없앤 거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세법은 분명히 요거 수선비 있잖아요. 이게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가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했죠. 그죠? 이걸 세법이 회사가 실제로 분기 이렇게 끊었죠. 실제로는 감가상각 안 했어요. 맞죠? 근데 세법이 이거를 이렇게 회사가 한 걸로 의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제하냐면 보시면 실제로 회사는 비품 잡혀야 될 걸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한 거예요. 이걸 세법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바라봐요. 첫 번째, 일단 회사가 비품을 잡은 걸로 봐요. 너는 일단 비품을 잡은 거다. 맞죠? 비품을 잡았다. 비품을 잡자마자 해당 비품을 바로 없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품이라는 자산을 잡자마자 그 비품이라는 자산을 없앤 걸로 의제할게. 맞죠? 그래서 즉시 상각 의제는 뭐냐면 일단 해당 자산을 잡았다가 그 즉시 해당 자산을 없앴다. 그럼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 두 분계를 합친 비품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나오죠. 그러면 얘랑 같잖아요. 분계는 어차피. 근데 세법 입장에서는 회사가 비품을 없앤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을 없앤 게 세법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회사가.
맞죠? 그래서 이건 네가 비품이라는 자산을 잡자마자 그 즉시에 없애면서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즉시상각의제입니다.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아까 그랬죠. 즉시상각의제는 실기에서 그냥 입력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입력만 잘하면 되니까 외워주세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즉시상각의제가 뭔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그래서 즉시상각의제가 뭐냐면 이렇게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 있잖아요.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하죠. 다시 한번. 정 힘드시면 외우셔야 돼요.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비용 처리하면 어떤 비용이든 상관없어. 전 지금 수선비 적었지만 여기에다가 뭐 우리가 관리비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그 자산을 잡자마자 즉시에 없애면서 상각한 것으로 보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생각하실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분계가 다른데요? 맞죠? 근데 우리 법인세는 분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인 아까 우리 세무조정은 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의 차이가 없으면 세무조정 없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법은 개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결론이 차이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화면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재무상태표 계정이 지금 비품이라는 자산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한 게 오른쪽이잖아요.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는 게 왼쪽 분계죠. 그러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 안 했다면 장부상 비품의 취득가는 1,000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즉시상각의제를 적용 안 했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원, 200원. 맞죠? 200원. 그러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 안 했다면 재무상태표상 비품의 장부가는 800원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 IS. 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 안 했다면 수선비는 100원이에요. 맞죠? 현금은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 안 했다면 감가상각비는 200원입니다. 100원, 200원. 이렇게. 맞죠? 근데 세법은 일단 회사가 비품이라는 감가상각자산을 잡은 걸로 보잖아요. 맞죠? 그리고 좀 이따가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유형자산을 깔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제가 바꿀 거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바꿀 겁니다. 같잖아. 어차피 비품을 직접 없애나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해서 없애나 어차피 비품 깐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비품이라는 자산을 1,100원 잡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즉시상각의제 적용하면 300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똑같이 800원이에요. 800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면 수선비 안 잡은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300원 잡은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개정 과목의 차이는 나지만 손익계산서의 최종적인 비용은 똑같이 300원이에요. 맞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익과 최종적인 재무상태표상 최종적인 장부가액과 손익계산서 최종적인 이익의 차이는 없어요. 즉시상각의제를 보더라도. 맞죠? 없는데 아까 했던 분명히 세법은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1,100원을 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회사가 자산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원을 송금을 인정 못 받잖아요. 감가상각비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걸 증명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힘드시겠지만 저 힘드시면 그냥 즉시상각의제가 언제 적용되는지 외워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화면
자, 그러면 이제 세법은 회사가 비품이란 자산을 잡은 거예요. 1,100원. 잡았어. 그래서 그러면 장부에서는 비품 1,100원 잡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비품도 100원 더 잡았고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100원 더 깎고요. 알죠? 일단 잡은 거잖아요. 잡은 거.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무조정은 없어요. 실제로 회사가 수선비 처리했죠. 근데 이건 수선비 처리한 게 아니라 아까 비품이란 자산을 잡자마자 비품이란 자산을 없앤 거죠. 감루로. 그럼 없앤 거니까 이건 수선비 처리한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처리한 걸로 보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일단 회사는 비품 잡았죠. 잡았으니까 장부상 비품도 1,100원, 세법상 비품도 1,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송금불산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의제를 하게 되면. 그죠? 대신에 이제 문제는 문제는 아니고 대신에 뭐냐면 이제 회사가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 안 했을 때는 회사가 감가상각을 총 내용연수도가 1,000원만 한 거죠. 근데 이제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얘는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회사는 총 5년 동안 1,100원을 감가상각한 거예요. 이렇게 1,100원. 맞죠? 그리고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하면 회사가 X 1년도에 얼마를 상각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300원, 200원에 300원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세법상 한도는 22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한도 초가 80이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X 2년도부터 X 5년도까지는 계속 한도 미달이 나오죠. 20원씩. 20원 나오는데 아까 우리 단기에 신부족이 뜨면 과거에 한도 초과를 추인한다고 했죠. 송금 추인. 그러면 X 2년도에 한도 미달 20원이잖아요. 그럼 얘는 과거에 상각 부인에게 80원 있으니까 한도 미달이 20원이죠. 그럼 20원 추인 되겠지. 요거 추인이에요. 추인. 이걸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요때도 추인, 요때도 추인. 그럼 결론적으로 네, 이 송금불산이 80원 다 추인돼서 없어요. 그럼 완벽하게 총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송금을 1,100원 다 먹여준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 즉시상각 의제를 공부하실 때는 미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연히 아까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총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맞죠? 1,100원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중에 실기 입력할 때는 회사의 감가상각비 200원, 즉시상각 의제 100원 입력하면 알아서 컴퓨터가 회사의 감가상각비 반영해줘요. 그렇죠? 반영해주니까 혹시라도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외우세요. 즉시상각 의제라는 건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일단 즉시상각 의제로 본다라는 걸 외워주시면 됩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알죠? 자, 됐어요. 내가 무시할게요. 아까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적은 거야, 아까. 알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 뭐냐면, 우리가, 자, 즉시상각 의제만큼, 자, 우리 방금 즉시상각 의제가 1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만큼 세법상 해당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원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잡은 걸로 보는 거니까. 알죠? 그리고 잡자마자 없앴죠. 없앴는데 비품을 직접 까는 게 아니라 우리 감루로 까잖아요. 유형자산은.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더 있는 거예요. 즉시상각 의제만큼. 맞죠? 그리고 회사가 즉시에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니까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더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밑줄 좀 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하고 쉴게요. 자, 207페이지 가시죠. 207페이지. 자, 207페이지. 제 교재가 좀 이상해가지고. 자, 207페이지에
거기 중간쯤 보시면 가로 3번 즉시삼각 의제 보이세요? 가로 3번. 자, 일단 원칙의 세 줄 밑줄입니다. 자,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이 뜻이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감가상각 자산 돼야 될 금액이잖아요.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얘 또한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이죠. 이 뜻이에요. 근데 계속 밑줄. 회사가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대요. 우리 수익적 지출이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비용. 어떤 비용이든 상관없어요. 수선비 해도 되고 건물 관리 해도 상관없어요. 맞죠? 그래서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이 뜻이에요. 비용 처리한 경우 세법은 이를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맨 아래 표 있죠, 표. 표에 여러분들 효과 보이세요? 효과? 네 번째 칸에 효과? 보이시죠? 이 효과가 뭐냐면 즉시 상각 의제만큼 어떠한 효과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밑줄. 이 증가. 여기까지 밑줄. 요거에는 여기 세법상 비품의 취득원가 100원 증가했지. 즉시 상각 의제가 한 100원이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2번도 제목만 밑줄. 감가상각비 금액 증가. 그렇죠?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니까 요 감가상각비 금액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그리고 아래에다가 3 하나 추가해 3번. 2번 아래에다가 3 추가해 주시고 거기다가 어떻게 적어 주시냐면 세무상. 여자분이 세무라고 했으니까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라고 적어줘요.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여기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 없앨 때는 무계획을 이용해서 까잖아요.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만큼 자산의 취득가액이 늘고 감누가 더 들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더 는다. 알죠? 요거. 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알죠? 더하면 서로 간에 이제 멱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자, 쉬셨다가 5시 이거 어떡하냐. 오늘 실기는 못